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3억이고요. 마이너스 통장이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이프 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어요. 갭으로 할 때는 대출 끌어다 쓰지 말라 그래요. 3억으로 내려가면 이제 서울 외곽밖에 없으니까. 유료로 하는 컨설팅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세심하게 잘 아, 그런가요? 해주셔가지고. 현재 네. 상황 한번 말씀드리고 문의 주신 물건, 추천 아, 물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실거주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보고 제가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현금이 3억에서 4억 맞나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3억이고요. 마이너스 통장이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현금 3억이신 거고. 근데 이게 4억이라고 제가 적은 게 와이프 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거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거 팔아서 마이너스 통장 갚으면 되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주신 게 투자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내주신 물건을 보니까 실거주도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가 김포인데 직장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서울에서 지금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에는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 인천은 실거주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이제 월 수입이 930, 지출이 450만 원. 제가 설문조사 봤을 때 아이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저축을 한 50% 하시는 거죠. 480만 원을 모으시는 거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450만 원이. 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달 기준으로 드린 거고요. 네. 와이프 그 차 할부금이 한 달에 150만 원? 이 정도 나가는데 아, 좀 짧게 끝내고 싶어. 12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빚을 빨리 갚으시려고. 6개월 좀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좀, 남으셨네요. 그러면 저축이 600만 원 가까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좀 넘을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하기에 넉넉한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마통, 저희가 매물 코칭 하면은 딱 마통까지만 알아보세요, 보통. 근데 여러 네. 대출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영끌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전부 다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출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활 패턴을 만들어놔야 현금 흐름이 깨져도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투자를 갭으로 전세를 맞춰서 하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전세가 맞춰지니까 그 전세금 받아서 대출을 갚으면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아, 네. 일시적으로 몇 달 동안 내가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여서라도 보유할 수 있는 뚝심? 그걸 갖기 위해서. 한 분은 김포에서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와이프는 김포에서 일을 다니고요. 저는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으는 돈이 적진 않으시고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만기예요? 이번에 갱신 계약 그 청구권 써가지고 2년 검토를 남았어요. 했습니다. 네. 갭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전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못 맞추는 경우에는 잔금을 다 치러야죠. 근데 잔금을 치르려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전세대출이 있으면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아, 따라. 네. 근데 와이프랑 저랑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여가지고 그렇구나. 여차하면은 제가 대출을 받는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혹시 아이 계획도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은데 전세 대출이 조금 걸리지만 명의를 나눠 놓으셨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럼 문의 물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 가지 이제 보내주셨고요. 하나는 관악구, 하나는 동대문구,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인천 서구죠. 청라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제가 이거 쭉 봤을 때 가치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걸 투자해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게 흘러가는 애들이에요. 가격이. 관악구는 8억 후반, 동대문구도 8억 후반, 8억 9천이죠. 근데 청라가 지금 7억 4천이잖아요. 꼭 비슷한 가치인데 1억 넘게 낮은 상태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는 저평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는 청라가 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인천 뭐 투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엔 이 세 개 물건 중에는 다 비슷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청라를 사서 보유하면은 투자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전세 가격이 저층에 안 좋은 물건이 3억 7천이거든요. 최저가가. 잘 맞추면 4억 5천에서 4억 초반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3억 중초반. 까지 투자금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구에 지금 검단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검단이 계속 들어옴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지 못하거나 도리어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청라라서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건데 드라마틱하게 전세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고 장기 보유했을 때 계속 출혈이 있겠죠. 재산세 내야 되고 세입자 고쳐달라면 고쳐줘야 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하면 뭐 문제가 없는데 향후 2, 3년은 전세가 최소 보합이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투자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슷한 애들 대비 1억 넘게 싸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가지고 실거주 아파트를 보러 다녔었어요. 청라는 그래서 7.4억으로 해주신 이 물건을 실제 보고 왔었어요. 이거는 그 집주인이 지금 좀 급하게 팔아야 되는 물건이어서 한 7.2억까지는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거주용으로 사고 싶었던 거고 안전하게 좀 서울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물건 두 개도 골라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서울이라고 꼭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입지 가치가 좋은 것들이 싸다면 투자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좋은 걸 사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더 비싼 값을 지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좋은 걸 갖고 싶으니까. 실거주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좋은 걸 사는 게 투자냐라고 했을 땐 아닐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가치더라도 싸게 살 수 있으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청라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층이 뭐 5층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또 급하다면서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말한 2천만 원보다 더 깎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최대한 이득되는 방향으로 2천만 원이 설정된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안 급하잖아요. 당장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매도자의 사정을 알아보는 게 좋죠. 이제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이 사람 왜 빨리 팔려고 하는 것이냐. 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더니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실거주하는 분은 아니고요.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인데 사업 자금 때문에 조금 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그 연유를 물어보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건 아직 모르죠. 거기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예. 만약에 그걸 내가 알고 있고 다 맞춰줄 수 있다라는 조건을 형성한다면 그러면은 제안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4억 정도가 바로 필요하다 했을 때 지금 님이 4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4억 네가 원하는 날짜에 바로 쏴줄게. 덕하게 7억에 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던져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랑설레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로 해가지고 2, 3천만 원을 더 깎을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까지는 못 물어봤던 게 진짜 사야 될 때 물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그쵸? 상황이었어서 그쵸, 그쵸. 사야 될 때 네. 물어봐야 되고, 안 살 거고 그냥 임장하러 와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욕 오지 얻어먹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왼쪽에 관악이랑 동대문은 다 보러 가셨나요? 네네, 이거 받고, 지금 관악 쪽에 제가 더 마음이 가는 이유가 광고점 대비하면은 관악 우성이 조금 더 하락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부동산 사장님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서 두세 달 정도 계속 매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11월에 8억 5천짜리를 깎다가 놓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살 수 있는지 계속 트래킹하고 계속 연락드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전농 SK는 동대문이 앞으로도 뭐 좋아진다고는 해가지고 제가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당장 입주 물량들이 많다고 하니 전세가 방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동대문은 사실은 후보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관악 우성을 제일 1순위 보고 있었습니다. 관악 구성도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이제 관악구 자체가 서울에서 한 4급지 정도 되거든요. 4급지 정도 네. 되고, 그 말은 뭐냐면 강남 오르고 서초 오르고 송파 오르고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도를 치거든요. 물결이 치면서 넘어가는데 완전 뒤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청라는 더 뒤쪽에 있어요, 사실은. 청라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고 그 흐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를 잡아서 하는 것보단 저평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내가 얼마나 보유할 수 있을지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긴 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관악 구성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격이 지금 7억대 초반까지 깎을 수 있는 것도 보이니까. 지금 관악 구성은 8억 5천 맞추는 게 쉽지 않겠죠. 네, 지금은 8억 네. 5천짜리 물건은 저층 빼고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2000년식 구축이기 때문에 저층을 선택했다가 괜히 나중에 매도할 때 굉장히 애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층이라 해도 4층 이상이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신 물건이 몇 층이에요? 한 뭐 10층짜리도 봤고요. 10층짜리 얼마예요? 8억 8천? 8억 8천이에요. 동은 좋은 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놓쳤던 동은 좀 뒷동이어가지고 언덕이 심한 동인데 지금 8억 8천에 나와 있는 건 입구동이어가지고 일단 투자금적으로 봤을 때 얘도 지금 5억 정도 맞추면 3억 중초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청라 깎아가지고 2억대 가도 1억 정도 차이 나는 투자금 2호선 근처에 있는 서울이니까 서울대 입구역에서 가까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투자금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매매가적인 측면이랑 투자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같은 투자금일 때 뭘 살 것이냐가 있고요. 같은 매매가일 때 뭘 살 것이냐가 있어요. 같은 매매가를 보는 건 저평가 여부를 매우 심하게 보는 거고, 투자금 여부는
더 좋은 가치를 돈으로 가질 수 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가치여도 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억 8천이니까 시층이 막 비싼 건 아닌데 적정하거나 좀 비싼가? 이런 느낌이라서 저평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청라랑 다른 경기도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투자금이 안 들어가고 3억 중초반에 어떻게 서울을 잡을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서울이 아예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전동 SK도 좋아요. 사실 뭐 입주 물량 많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 세 개를 다 하나 부동산만 붙잡고 말하지 마시고 그 우성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부동산 다 들어가 보는 게 좋아요. 말씀하고 있는 부동산이 모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급매들은 어차피 네. 팔리니까. 사장님들이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하게 되면은 옆에 부동산들도 다 알게 되고 공동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살 것 같은 사람한테만 딱 안내를 해서 보여주고 판단 말이에요. 그걸 장부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이버에 광고되지 않는. 근데 그런 거를 찾으려면 한 군데에서만 얘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가보고 살 건데 금매 뭐 있냐 이렇게 자꾸 작업을 해야지 사장님들이 보여주죠. 이해되시죠? 저 가격이 싸서 이제 투자적으로 청라를 또 말씀을 드린 건데 투자금적으로 너무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일 때 2호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하면은 관악 우성도 가서 매수를 고려하되 전체 부동산을 다 털어가지고 진짜 싼 거, 4층 이상인 걸로. 관악구 뒤에 이제 언덕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또 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 이상 동을 이게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어느 동이 제일 로얄동이고 중간 정도 되겠고 무난하고 와, 저 동은 진짜 안 좋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네. 안 좋은 것만 좀 피해가지고 중간 이상으로 골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진짜 안 좋은 동이 싸다. 그럼 진짜 싸게 사면은 그것도 투자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안 네. 좋은 동을 뿌려쳐야죠. 엄청 싸게. 매도자 상황을 많이 알고 언제까지 내가 돈을 해줄 수 있다 자꾸 어필하면서 내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K도 나쁘진 않은데 동대문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이문동이 훅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한번 툭 떨어질 거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격만 생각했을 때는 청라에 원래 비슷하게 흘러가야 되는 쌍둥이 같은 애들인데 가격적으로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얘만 훅 빠진 거예요. 왜냐면 검단이 들어와가지고 전세 다 떨어지고 분위기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 그럴 때 사는 게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인데 투자금 쪽으로 본다면은 관악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동대문은 조금 빠질 여력이 좀 있고 그러면 청라랑 관악을 같이 내고를 넣어서 많이 되는 걸 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3천, 4천 이렇게 둘 다 약간 무리한 내고를 넣어요. 4천만 원 깎아주시면 바로 가계약금 쏠게요. 그리고 너가 원하는 날짜에 중도금 형식으로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해주신다고 하면은 급하게라도 만약에 물건을 못 보고라도 넣어야 되는 건지. 저는 무조건 봐요. 차 타고 저녁이라도 가서 봅니다.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자가 있어서 사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하자가 있으면 네. 더 깎을 수 있어요. 여기 물 새는데요? 이러면서 이거 누수 잡아야겠는데 제가 이거 잡을게요. 500 더 깎아주세요. 이거 누수 잡는데 500원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가 더 깎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또 종종 이제 세입자들이 계약한 지 얼마 안 되면 아니면은 그 전에 너무 많이 보고 가서 그 세입자분들도 질려버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안 보여주는 집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럼 깔끔하게 좀 포기를 하고 다른 물건을 찾는 게 지금은 더 맞는 거네요. 안 보여주는 물건은 그 윗집이나 아랫집, 뭐 아니면 같은 타입, 그거를 그냥 보고요. 같은 동에서 물건 나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사장님한테 철저하게 물어봐서 상태 어떠냐, 어느 정도냐, 내가 안 보고 사야 되면은 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안 보여주는데 집주인 되면 이 사람 리스크를 내가 안는 거잖아. 그런 세입자를 그냥 임차인 승계를 받는 건데 그런 사람 받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누구도. 네.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걸 또 깎아볼 여지가 있는 거죠. 안 보고 그냥 2, 3천만 원 더 깎인다 그러면은 누수고 뭐고 2, 3천만 원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사실. 그럼 더 깎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가 깎는 거에 대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걸 목표로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4천만 원 깎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 약한 사람이 잡아먹히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내가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은 내가 못 깎아요. 사고 싶으니까. 매물 코칭에 사전 질문지 3개씩 하라고 한 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든 게 3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도 다음 선택지가 있어서 그걸 깎으면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못 깎아요, 그냥. 내가 사고 싶으니까. 이해되시죠? 2개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강서구 등촌동의 미주 진로 아파트.
그리고 하나는 서대문구의 북가자 3호. 얘네 둘 다 구축이에요. 근데 설문지 써주신 게 구축은 싫다라는 느낌으로 써주셨거든요. 맞죠? 예, 좀 그랬던 거. 근데 투자로 접근한다면 구축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이랑 실거주적인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게 섞여 있어서 물건도 그렇게 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님의 마음 상태를 고려를 해서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면 직장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이 뭘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같은 가격대에서 투자금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이제 9호선 라인에 있는 미주진로 90년대 초반 구축이에요. 오래됐죠. 근데 평지이고 동네가 다 택지 느낌이 반듯반듯해. 그러니까 아파트가 모여 있고 계획된 도시라서 학군이 좋고 9호선이라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투자금이 4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동대문이나 관악 여차하면 4억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세 잘못 맞추면은. 아니면 못 깎거나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그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강서구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가지고 있다가 여차하면 살고 뭐 구축이어도 이 실거주 2년 채우고 나오면 되니까 출퇴근은 조금 힘들지언정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아예 동쪽보다는 서쪽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북가자 3호가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신축 밭 한가운데 구축으로 있는 거예요. 얘가 90년대 시기이긴 한데 가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DMC역이 있는데 DMC 업무지구가 상당히 큰 업무지구예요. 직주 근접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재울 뉴타운이 상당히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적으로 넣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격도 싸고 청라만큼 7억대에 되어 있고 투자금도 낮죠. 3억 이하로 갈 수 있으니까. 뉴타운의 한 가운데 있는 네. 30평대 3억 이하의 아파트 사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뉴타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뉴타운에 있는 대장 아파트 아니면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움직이거나 오르기 시작하면은 구축이어도 반드시 나중에 움직여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식을 떠나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안 가보셨죠, 두 개? 예, 두 개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지금 급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번 가서 보시고 선택해 오신 거 세 개에서 두 개 이렇게 깔아놓고 다 내고 넣어서 잘 되는 거 내고 제일 많이 되는 거 제일 급한 거 한번 골라보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서구랑 서대문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뭐 알고 있던 게 동대문이나 관악구 이런 쪽이랑 비슷한 느낌 급지 음, 이렇게 알고 있었어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급지면은 이제 서쪽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부동산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동네라고 개인적인 선입견 같은 그런 게 있었어서 아무래도 좀 강남 쪽에 가까운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건 맞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쪽이 더 좋아요. 가치적으로. 근데 동쪽이 다 무조건 좋냐?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관악구가 4급지이고 동대문구가 뭐 3.5급지 정도 된다 했을 때 동대문구 전체가 3급지냐 4급지냐 이건 아니거든요. 동대문구 전체를 봤을 때 아파트가 모여 있는 생활권들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뭐 이문동 그리고 청량리 크래시티 있는 쪽 그리고 아예 중구 쪽에 붙어 있는 신설동 이런 데들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생활권은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사급지라고 해서 동대문이 다 같은 사급지가 아니에요. 뭐 신설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급지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이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돼서 거의 4급지이긴 한데 신축이 들어오니까 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3급지까지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동네를 쪼개서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서쪽도 제일 좋은 것들에 해당하면은 급지를 높여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강서구에서 등촌동은 저는 급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보고 9호선까지 출퇴근 시간에 타보아야지 좀 아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5급지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자 3호의 서대문구도 급지가 낮아요. 4급지. 근데 가재울 뉴타운은 그중에 가장 좋을 겁니다. 뭐 부가연동이 있는데 거긴 거의 마포 생활권이고 서대문구도 여기 바로 밑에 마포구 성산동이에요. 그래서 마포구와 맞닿아 있으면서 DMC 여기 업무지구를 쓸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냥 4급지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더 좋아요. 약간 3급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관악이랑 동대문구랑 급지가 좀 높거나 같을 때 얘네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걔네들도 좋은 생활권에 해당하거든요. 청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활권 단위로 봤을 때 급지가 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잘 깎이고 내가 투자하는데 좀 더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들을 잘 고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실거주가 아니 투자니까. 혹시라도 실거주를 하면은 서쪽이 나은 거잖아요. 동쪽에서 인천 왔다 갔다 해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좀만 고생하면 5억이 올라. 동쪽에서 2년 사는데 한 5억에서 7억 올라.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추천 물건에 대해서는 좀 서쪽이라 거시기 한데 근데 몰랐던 국내 네. 조건이 이렇게
좋은 게 있다라는 거 몰랐는데 알게 돼가지고 즐겨찾기 해놓고서는 계속 보고 네. 싶은 생각은 있어요. 가격 흐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관악구도 동쪽은 아니에요. 이제 강남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동쪽이 좋거든요. 제가 찾아봤을 때 8억 초반, 7억대에 해당하는 30평대 아파트가 동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강동구 좀 있는데 후반대니까. 그래서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찍어 온 겁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네. 될까요? 제가 사실은 동대문구 아파트랑 관악구 아파트가 저렴해서 30평대를 고른 거긴 한데 25평대보다 그럼 30평대가 투자할 때는 더 좋은 평수인가요? 아니에요. 투자는 결국에는 돈을 버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중요하죠. 투자금 대비 내가 음, 얼마를 버냐. 이게 중요한데 서울에서는 20평대도 30평대만큼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 20평대를 고르는 게 투자금이 줄어들면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30평대보다 20평대를 먼저 하는 게 안전하고 나쁘지 않죠.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부시고 다시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평대에서 또는 10평대에서도 애들 키우고 살거든요. 좁아도.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풍부해요. 가장 좋은 단지 중에 감당 가능한 거. 영끌이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적정하게 이제 대출을 일으켰을 때 내가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그 정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찾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가치를 누리는 거고 이제 시세 차익을 보너스로 얻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실거주는 장기 보유를 하게 되는 거니까 10년까지도 기본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랑 실거주를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같이 생각합니다. 투자도 안 되고 실거주도 애매해지는 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분리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서울을 사고 그냥 전세나 월세로 직장 근처에서 살면 되지 않나? 요 생각이 투자와 실거주를 상당히 많이 분리시켜 놓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트래킹 흐름 계속 보시고 많이 깎이거나 급한 매물 이런 거 있으면은 한번 내고 해보고 살 수 있을 때 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하게 되면은 쌍급지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제가 최대 4억까지 쓸 수 있는 투자 금액이 있는 건데, 말씀해주신 뭐 강서구나 동대문이나 관악구나 이 정도의 이제 서울에서 급지를 먹는 게 적정한 수준인 건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영등포 신길뉴타운을 보다가 거기는 작년 신축이 너무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해버리고 관악구랑 동대문 더 낮은 급지로 내려온 건데 제 투자금 대비 적정 지역을 보고 있는 건지도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투자금 대비 적정하죠. 맞게끔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서울의 평균적인 30평대 가격이 12억 8천만 원이에요. 아, 20평대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 20평대. 영등포구는. 그래서 좀 더 상급지로 가서 20평대를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역에서 30평대가 더 적절한 건지 이런 것도 좀. 다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좀 좋은 투자는 상급지로 소형 평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좋은 걸 계속 골라 나가는 거고 하수의 투자법은 안 좋은데 땅을 늘려가는 거예요. 경기도 외곽으로 가는 40평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 투자법이고 더 가치 있는 땅을 계속 모아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신길 뉴타운이면 거의 2급지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5급지? 너무 2급지는 아니고 1.5랑 2급지 어떤 느낌? 그 생활권의 신축이 다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축은요? 그때는 구축은 안 보고 좀 그쵸. 신축에 구축을 보통 고집했던 것 안 보거든. 같아요. 보통 구축을 안 보니까. 근데 신축 오르면은 구축 안 오르나요? 따라 오르겠죠. 따라 오른다. 지금 사람들 다 신축 보기 때문에 막 인기 있고 신축만 오르는데 만약에 그거 다 차고 더 이상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 가격이 멈추면 구축이 올라요. 파도가 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신축만 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좋은 지역에서 신축이 날아가면은 그 하급지에 있는 신축을 봐요. 옆에 있는 다른 하급지에. 근데 좋은 급지에 있는 구축도 오를 건데 걔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안 보는 거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신길 뉴타운에도 구축이 있잖아요. 대방 쪽이나 보라매 쪽에 구축들이 있잖아요. 신축이 그만큼 올랐는데 안 오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안 보니까 문제인 거지. 거기에도 파악돼 있습니다. 그때도 보겠습니다. 신길을 보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신길을 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신길이 나쁘지 않거든요.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전세가율이 낮아가지고 제 금액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전세가 오르기 전에. 먼저 매매가가 먼저 올라 버리더라고요. 신길 뉴타운 신축들을 포기하고 지금 좀 더 아래급지라고 해야 되나? 다른 지역구를 찾은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뭐 제가 하나 그냥 신길 뉴타운에 추천 하나 드리자면은 그것도 한번 공유 드릴게요. 여기가 신길 뉴타운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네네. 연식 좋은 것들은 다 20평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평대도 다 10억이 다 넘죠. 이 필터를 잘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은 좀 싸게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7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억에서 4억 사이면은 투자금이 되는 거죠. 신길 뉴타운에 있는 구축, 삼성레미안. 그리고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대방 대림이에요. 이게 이제 거의 뭐 9억 중반에 뭐 4억 중반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4층 9억 6천 이런 거 나쁘지 않으니까 그럼 5억
이 전세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전세가 5억 3천이네? 제일 싼 게. 그러면은 투자금이 뭐 대출 받아가지고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93년식이라 구축이긴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단지도 네네. 되게 깔끔하고 넓고 그리고 여긴 이가 길 하나 사이로 동작구네요. 바로 위에 보면은 이렇게 여의도까지 따릉이 타고 가는 거죠. 내가 여의도 안 다녀도 여의도 직장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입지 요소를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신길 네. 뉴타운이 막 오르고 난리가 날 때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안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난리가 자꾸 나니까 얘가 관심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입지를 봤을 때 얘가 안 좋냐? 그건 아니거든. 엄청 좋거든요. 얘가. 사실 신길 뉴타운만큼 좋아요. 근데 신길 뉴타운에 신축이 계속 들어오고 재개발되고 들어오고 재개발되고 들어오고 하니까 관심을 못 받을 뿐이에요. 근데 투자를 15년, 10년, 10년 장기 관점으로 보잖아요. 이 언덕배기에 있는 신축들 신길 뉴타운에 있는 애랑 여기 살짝 구릉지이면서 역세권이고 여의도 들어가기 더 좋은 이 대방 내림 그리고 동작구 여기 노량진 뉴타운 들어오면서 얘도 같이 영향 받을 거 생각했을 때 뭐가 좋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인천도 봐야 되고 관악도 봐야 되고 서대문 강서 다 봐야 되거든요. 저는 다 봤거든요. 이게 참 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는 3년 내리 임장을 매 주말마다 했거든요. 근데 또 아기가 없을 때 하셔야 됩니다. 아기 아, 나니까 네. 아예 투자 오히려 지역 선정하기도 쉽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봐야 될 게 많으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게 더 어렵는 건가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투자가 더 어렵죠. 실거주는요. 그러니까 임장을 기준으로 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가격대 또는 비슷한 가치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 가보거나 분석을 다 해야지. 많이 할수록 더 정교한 비교가 되거든요. 그걸 안 가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게 쉽지 않죠. 리스크가 올라가는 일이죠. 근데 반면에 실거주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임장하면 돼요. 그 주변만. 그리고 그것보다 좋은 지역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네. 임장하는 그 품이 덜 들죠. 실거주는. 투자는 어렵고 실거주는 쉽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되니까. 신길뉴타운까지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어떤 생활권이 좋고 어떤 생활권이 급지가 있고 영등포는 어느 정도 급지인데 여긴 좋고 저긴 나쁘고 이걸 내가 감을 알고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가면서 지역 간 비교하고 단지 간 비교까지 들어가는 건데 단지만 알면은 지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방대림 좋다고 하는 건 뭐 영등포도 갈 수, 그 여의도도 갈 수 있고 이제 밑에 7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흑석 뉴타운, 뭐 노량진 뉴타운 개발되면서 같이 수혜 받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뭐 계속 임장하고 분석하면서 가는 건데 이걸 처음 보면은 어렵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93년식이 맞나? 쉽지 않죠. 공부해야지. 관악구 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관악 우성 아파트. 좀 미친 척하고 진짜 던져봐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 8억 8천에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던지는 게 미친 척하는 수준인 건지. 단지를 봤을 때 최저가가 지금 8억이네요. 1층 전세 낀 거. 이제 미친놈에도 정도가 있겠죠. 그 네. 8억에 달라고 하면은 10층짜리 1층의 가격에 달라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미쳤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 네. 8억 5천 달라고 하면은 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들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저는 계속 사장님한테 전화하면은 무조건 계약금 제가 바로 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다른 부동산 사장님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네. 지금 제가 연락 계속 여쭤보는 사장님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른 데는 못 가고 지금 거기에만 얘기하고 있는 가격이 8억 5천 하니까 근데 여기 아발 다 들어가야지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여기 다 그냥 보이는 지금 중증에서 제일 싼 거 뭐 있어요? 물어봐요 그냥 하나씩 다. 근데 내가 이제 매수 의사가 있다. 진짜 매수한다. 여기 있는 부동산 다 똑같이 내고를 넣어요. 사장님, 저 3천만 원만 깎아주시면 바로 넣을게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웬 어, 미친놈이 하나 돌아다니는데 3천만 얘기하고 운전박대 당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매도자한테 욕먹고 나 장사 못해서 안 돼요. 그럼 나오면 돼요. 그 옆에 부동산이 있어요. 또 들어가면 돼. 웬만하면 다 전화 통화로는 돌리고 직접 찾아가 본 데는 몇 군데 안 돼가지고 전화 통화는 장부 물건이 거의 잘 안 나와요. 보통 두세 군데 들어가 봅니다. 보통 한 군데서 보고 두 번째 본집 매수하죠. 벌써 근데 몇 개 골라오고 그것도 다 가보고 하신 건 아예 다른 레벨이신 거고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건 이 투자의 끝을 가라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죠. 여기랑 비슷한 지역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때 살 걸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네? 지금 놓쳐가지고 이만큼 올랐네?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지? 그럼 이거랑 비슷한 애들은 뭐지? 비슷한 생활권은 뭐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못해도 그게 엄청 경험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깎아달라는 말. 어떤 경험을 할지 몰라요. 운전박대를 당할지 어떤 취급을 당할지 전혀 모르거든요.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마통 뚫어가지고
모아가지고 1억 정도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조금 위험한 생각이긴 해요. 사실 저는 권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아, 3억에서 하라고 해요. 근데 아, 지금 그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3억으로 내려가면 이제 서울 완전 외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네, 마통 먼저 갚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미친놈인 척 하고 던져보고 그냥. 저 돈 아, 진짜 돈 없는데, 근데 있는 거 다 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이 없으니까 되는 물건 찾아주세요. 실용적인, 되게 실질적인 팁 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그쵸. 같습니다. 거기서 내가 행동을 해서 얻는 게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가서 좀 미친놈인 척 해볼까. 둘 다 같이. 하면 좀 힘이 날 거잖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뭐 혹시 있을까요? 여쭤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건 다 음, 여쭤보고 이것저것 네. 많은 얘기해 주셔서 얻어가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질문은 지금 없는. 아, 네. 그러면은 그 카톡방 들어와 있으시잖아요. 좀 시간 지나도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뭐 어떤 상황 발생했을 때나 이렇게 질문 있을 때 올려주세요. 제가 그건 어, 하루 안에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전에 사실은 유료로 하는 다른 컨설팅도 받아본 적 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세심하게 잘 아, 그런가요? 해주셔가지고, 그 유료 예, 컨설팅은 얼마예요? 50만 원. 어디에서요? 아, 제가 신기를 한번 놓친 이유가 거기서는 3급지 위로만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쪽만 쳐다보다가 그때 음, 놓쳤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조급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조급하기보다는 가격을 좀 기다리면서 네. 찾으면서 깎아야 될 것 같네요. 그쵸. 깎거나 이제 임장을 좀 더 많이 다니시거나. 근데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러 음,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서울이 내려가기 어려운 객관적인 지표가 있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심리니까 그 심리가 올라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를 지킨다 하더라도 엉뚱한 물건에다가 4억 대출가 넣었을 때 오는 리스크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임장을 더 꾸준히 하고 분석을 더 열심히 하면서 제일 좋은 물건을 고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세가율이란 지표상 투자를 할 적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해보는 경험도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네네. 안 하고 10년 동안 뭐 5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사이클 왔을 때 잡는다? 그것도 불가능하긴 합니다. 네네. 최대한 여기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네, 거기서 알겠습니다. 나오는 질문들이 있으면 그냥 올려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게 계속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래도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후기 한번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좋았고, 미진했고, 뭐 가감을 아, 저희가 또 반영해서 해야 되고, 그게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랑 임작특공대 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뭐 엄청 길게는 아니어도 카톡에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카톡에다가 그 리뷰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썼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나중에 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카톡으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임장특공대 1대1 매물 코칭. 시청자분의 개인 상황에 맞춘 개별 코칭 도와드립니다. 신청은 댓글 고정 링크 참고해주세요.